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기 삼도인 침구 요결 요통문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총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입니다. 강론. 강론을 살피는데 사실은요, 녹화 다 끝났었거든요. 또 실수. 캠코더에 있는 파일을 PC로 옮기는데 일단 인코딩에 1시간 반 걸려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외장 하드에 옮기는데 또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에 있는 것을 다시 PC로 옮겨서 편집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 즉 캠코더에서 PC로 옮기고 나서 저장하려고 보니까 뭔가 그림이 이상해. 즉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몇 장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먹통이야. 화면만 있고. 오디오 송신기를 누르고 수신기를 누르질 않았어. 또 실수할까봐 체크했습니다. 송신기 오케이, 수신기 오케이, 캠코더 오케이. 참. 혼자 하니까 이런 실수가 자주 벌어지네요. 네,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생각해 봅시다. 사암침법을 공부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 배우기 가장 쉬운 사람과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저는 완전 초짜인데요. 사암침 어렵다는데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가중에 대부분 PC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는 V3나 알약으로 치료합니다. 혹은 노턴 바이러스 등으로. 네, 바이러스 백신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데 여기 바이러스가 PC에 침투하면 컴퓨터가 버벅대죠. PC가 버벅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어떤 버그가 끼면 사암침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냐면 여기 어설픈 사암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것이 버그로 작동합니다. 버그.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사암침법을 너무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 역시 그것이 버그로 머릿속에 남아서 의학적인 사암침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뇌에 어설픈 사암침 지식이 버그로 작동하고 사암침법을 너무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 역시 버그로 작동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워야 돼요. 지우개로. 할 수만 있다면 뇌를 청소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12경맥의 청사진. 네, 사암침법은 각 경맥의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침법이에요. 그리고 그 보사는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공식이다 생각하시고 외우면 돼요. 허즉복이며 실즉사기자 원칙만 알면 돼요. 뭐 깊이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머리에 버그가 껴요. 12경맥의 청사진 역시 존재한다면 우리 몸에 실제하는 기운이라면 그거 뭘 그리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죠? 실사구시로 의학적으로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의학적으로 생각해야죠.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란 여기 맹물이 아니다. 우리 몸에 실제하는 기운이라면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런데 어설픈 사암침 지식이 자꾸 버그로 작동해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금양 체질이니 토양 체질이니 등등 아주 난해한 표현으로 자꾸 머리에 스스로가 버그를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암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3, 4번님은 철저히 의학적으로 생각하셨거든요. 이러한 기운들이 우리 몸에 실제 작동한다면 어떠한 기운일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 병변에 이러한 에너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것을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머리에 버그를 집어넣으니까 공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암침은 누가 공부하기가 가장 쉬울까요? 외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그 중에서 LA에 있는 분들,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계신 분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계신 분들, 네, 저 좀 봐주세요. 예, 선생님, 네, 선생님, 뉴욕 가신 지 혹은 LA에 가신 지 벌써 20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서바이벌 영어 정도만 하시죠. 지금 선생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영어 잘하죠. 아주 잘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2개 국어를 능숙하게 해. 왜요? 그들의 머리에는 버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손주의 머리에는 버그가 안 깔려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암침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 것은 머리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그를 뇌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암침 배우는데 어설픈 사암침 지식이 방해가 된다면 너무 내가 명리학적으로 생각했구나,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예, 의학적인 철저한 의학관으로 사암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버그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강조드립니다. 사암침을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 초짜인 분들이 사암침 배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여기 붙는 대로 쌓여요. 사암침을 뇌에 붙는 대로 쌓인다니까. 왜? 버그가 없어서. 버그가 없어서. 완전 초짜인 분들이 공부하기가 쉽다. 그리고 두 번째, 서의학자들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사암침 공부, 어쩌면 동의학자들보다 서의학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암사부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 사암사부님과 같은 생각. 즉 사암사부님은 철저히 의학관에 의해서 병증을 보았지. 여기 요결을 보세요. 요결에 보면 실제 임상편에 보면 천지운기문 해서 그거 하나만, 한 편만 주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요. 때때로 사암사부님이 운기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의 90%는 순수 의학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운기를 분간하시는 것조차도 병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쓰셨지 그것이 이분의 사고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의학적인 사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암침법이라는 첨단 의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암침법이라는 첨단 의학. 사암사부님은 원래 인문학자였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가 왜 편작도, 화타도, 손사막도 깨닫지 못한 오행침의 오묘한 원리를,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분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 하나. 즉,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깔끔했다. 버그가 없었다. 실사구시로 병증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곰팡이 질환은 간과 관련된 질환이다. 간 비장과 관련된 질환이다. 그래서 간정격을 주로 쓰셨고 비승격 혹은 비정격을 쓰신 거예요. 곰팡이 질환에.
그리고 3, 4번님은 간이 혈액 응고인자를 만든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왈칵 토하는 위출혈을 간정격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여기 3, 4번님께서 후에 깨달으시기를 내 새동생과 장조카가 죽었던 것이 결국 림프암 때문이었구나. 내가 걸린 그 병도 림프암이었어. 내가 알고 보니 암 환자였어. 그리고 치료법까지 규명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삼진법을 첨단의학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3, 4번님께서 림프암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법을 규명해 내신 지 150년 후 토마스 호지킨이 똑같은 논문을 냅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즉 요통문에 우리가 후편에서 암과 관련된 테마를 다시 우리가 토론할 텐데요. 암과 관련된 테마에서 정확하게 토마스 호지킨이 말하는 것하고 일치해요. 토마스 호지킨은 정확하게 삼도인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 논문을 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였다고요? 거금 150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삼진법을 첨단의학이라고 말하니까 에이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첨단이란 뜻이 뭡니까? 첨단. 시대의 사조에 또는 유행 같은 것에 앞장서는 일이라 했습니다.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든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만들면 위출혈이 멎지 않겠구나. 동서의학 사상 최초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첨단입니다. 토마스 호지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해 내십니다. 그래서 첨단입니다. 첨단의학이에요. 철저히 의학관에서 생각해보자. 의학관에서 생각해보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삼침은 완전 초짜인 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요. 폐 정격을 써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병이 무엇이냐면 폐결핵이거든요. 폐결핵. 폐결핵은 폐가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습이 부족하면 폐결핵에 걸린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는 우리 방송에서 힌트를 얻어서 구글 검색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수태음습 폐금경에 태음습이 부족하면 폐결핵에 걸리는 이유. 그렇게 쳐보세요. 논문 쭈루루루루루 나와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키워드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 보면 나와요.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즉 삼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동서가 다르지 않아요. 보는 눈은 같습니다. 음양과 오행의 상생상극은 그냥 그 원칙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나이에 언제 주역을 공부하고 명리학을 공부해서 삼침에 적용할 거야. 삼침도 어려운데 언제 삼침을 놓기 위해서 주역도 공부해야 되고 명리학도 공부해야 되냐고.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건 삼침 넣는데 기본기만 알면 돼요. 삼침의학에 삼침을 이해하는 기본기로서의 최소한의 동양철학, 삼침의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의학자들이 공부하기가 더 쉽다. 왜? 의학관으로 삼침을 볼 테니까. 과연 삼침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맞는 요법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삼침은 첨단의학이거든. 그래서 서의학자들이 삼침이 한번 빠져들면 정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또 많고요. 우리는 삼침법을 의학관에 입학해서 보고 또 적용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3, 4번님. 3, 4번님은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다. 우리도 그 뒤를 따릅시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머릿속에 어설픈 삼침 지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꾸 삼침을 난해한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머릿속에 버그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머릿속에 때를 벗겨내야 그래야 삼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